자, 내일부터 이틀간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우리 동네 투표소가 아니라 전국 어디를 가도 주민증이나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게 더 편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런데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수 후보들이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런 여론조사 기관들은 선거가 끝나면 폐쇄시켜야 한다고까지 주장을 했는데요. 경희대 노동일 교수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선거 6일 남았습니다. 내일부터 당장 사전투표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교수님은? 내일 아침에 할 생각입니다. 아, 사전투표 하실 거예요? 네. 문 대통령도 내일 한다고 하고요. 예. 네. 이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내일 사전투표니까 아무래도 단일화가 이루어진다면 오늘까지는 정말로 막빠질 것 같은데 야권 서울시장 후보들 김문수 후보, 안철수 후보 어떻습니까? 사실상 이제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미 투표용지가 인쇄되어 나왔고 내일부터 투표가 시작되는데 오늘 밤에 한다고 해서 무슨 그게 크게 알려질 것 같지 않고요. 네. 그리고 또 시너지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이미 지났기 때문에 사실상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한 시간인데 여전히 양측 입장에서는 지금 단일화 이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김성태 원내대표도 천안에서 지금 얘기를 했는데 오늘 밤이라도 두 후보가 만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가 완전히 물 건너갔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물리적으로나 또 현실적으로 그리고 또 그 단일화를 통해서 단일화 한다면 그게 무슨 서로 합쳐서 승리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에 단일화를 과연 할까? 이런 의문은 들고 있습니다. 네, 방금 그 여론조사는 최근에 KBS와 방송 3사가 함께한 여론조사입니다. 심지어 두 후보들의 측근들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일화가 물 건너간 거 아닌가 비난전을 벌였는데 그중에 몇 부분 볼까요? 네. 김문수 후보 측의 차명진 전 의원이 김문수는 애초에 단일화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좌와우를 어정쩡하게 왔다 갔다 하는 안철수와 확고한 자유민주주의자 김문수는 지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다만 안철수가 이 기회에 자유민주주의자 또 이런 이야기 심지어 김이 아내에게 양보하고 선거 끝난 후에 홍준표 대표를 제끼고 합당을 할 거라는 가당치도 않는 얘기를 흘리고 다닙니다. 또 안철수가 정치의 기본이 안 되고 얍삽하게 공작만 할 줄 아는 참모들에게 둘러싸여 있는지 아니면 안철수 자신이 그런 건지 참 걱정됩니다. 이건 이제 김문수 측 차명진 전 의원이 한 말이고요. 네, 이번에는 안철수 후보 측의 김근식 경남대 교수도 맞받아쳤습니다. 참 지저분한 언론 플레이를 하네요.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친하게 지낸 사이도 아니지만 참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는 걸 보니까 역시 한국당은 공작 정치의 대가답습니다. 라고도 했습니다. 또 우리 중도정당은 어떤 경우에도 저 달고 다른 기득권 진보와 구태보수의 양당과는 함께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라고 또 맞받아쳤습니다. 이것만 봐서는 단일화는 오늘이 정말 막빠진 것 같은데 쉽지 않은 것 같지만 또 정치라는 게 모르니까요. 네. 내일부터 사전투표 시작되는데 이제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교수님이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증만 있으면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정말 아무 데서나 길 가다가 보이는 데서 하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사전투표 할 수 있는 장소가 조금 제한되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전국에 다 마련되어 있으니까 주로 이제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지금 사전투표소가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투표할 지역이 아니다 하더라도 전국 아무 데나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산에 사는 사람이 서울 출장 왔다 그러면 내일 아침에 가서 투표하고 일 보셔도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진이 부착된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증, 또 주민등록증, 여권, 그리고 이제 공무원증이라든지 이런 신뢰성 있는 아이디를 가지고 가시면 증명서를 가지고 가시면 아무 데서나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이렇게 내가 무슨 사정이 있어서 우리 대학생들 또는 군인들 부재자 투표라는 거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건 없어진 겁니다. 사전투표로 통합된 겁니까? 사전투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당일날 투표를 못할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이 외부에 출장 가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사전투표를 하면 되니까 부재자 투표가 필요 없어졌죠. 그렇다고 부재자 투표가 다 없어진 건 아니고요. 거소투표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교고지에 있는 군인들이라든지 또 교도소 수감자들이라든지 또 요양병원에 있는 사람들 어디 못 가시는 분들 움직이지 못한 사람들은 거소투표를 신고를 해서 그 자리에서 본인들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투표를 하는 그런 시스템은 아직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극소수기 때문에 한 3, 4만 명 된다고 지금 선관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전투표율이 높으면은 어디가 유리할까요?
양측 모두가 자기들이 유리하다고 지금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 진보 양측 모두가. 아무래도 이제 뭐 진보 측에서는 사전 투표율이 높은 것은 젊은이들이 많이 투표하러 나오는 것이다. 당일날 좀 놀러 가려고 휴일이니까. 네. 뭐 그래서 젊은이들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서 사전 투표를 높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20%가 넘으면 뭐 민주당에서는 남녀 의원 5명이 머리를 파란색 염색하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민주당에서는요? 네, 민주당이 네. 그런 쪽으로 얘기하고 있고 반면에 사전 투표율을 높이자 이렇게 독려하는 것도 한국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에서는 지금 얘기는 그렇습니다. 사전 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현재 현 정권에 대한 심판 의지가 높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다. 적극적인 투표층이. 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특히 지금 6월 12일 날이 지금 그 북미 정상회담 네. 아까 첫 번째 얘기 나온 것처럼 흥미진진한 드라마가 지금 펼쳐질 것으로 얘기하고 있어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아무래도 그것이 여권에 유리한 표를 작용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한국당은 그 이전에 사전에 투표를 좀 하도록 독려하자. 네. 이래서 거기도 역시 20%를 높이자고 좀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디가 유리한지는 지금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제 좀 지역별로 살펴볼까요? 경남 지역. 네. 초반에는 드루킹 여파에도 불구하고 김경수 후보 우세가 확연했는데 이제 한국당 김태호 후보도 추격을 아주 거세게 해오고 있어요. 네, 여론조사 보면 상당히 높아졌죠. 과거보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김태호 후보 같은 경우 전 지사를 지냈고 또 지역에서 뭐 인지도는 뭐 가장 높은 그런 축에 속한다고 할 수 있고요.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정당 지지율만으로 이제 승부하는 게 아니고 후보 개인의 어떤 인지도라든지 후보 개인의 어떤 판단, 후보 개인에 대한 뭐 평가 이런 것도 작용할 테니까 상당히 좀 좁혀진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네. 이제는 어제까지만 한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죠. 그렇죠. 오늘부터 한 것은 발표하면 안 됩니다. 네, 오늘부터도 여론조사를 하고 있겠지만 또 할 거지만 그건 공표하면 안 되니까 뭐 저런 추세가 지금 일단 현재까지 추세라고 하는 네. 그것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네. 오늘부터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가 되는데 네. KBS에서 어제 마지막으로 발표한 6.13 지방선거 광역자치단체장 여론조사를 봤더니요. 전국 17곳 가운데 14곳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네. 워낙 지금 격차가 커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모든 후보들이 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협력하겠다.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아무래도 네.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 기대하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정당 지지율에서도 워낙 차이가 납니다. 그야말로 뭐 정확히 얘기할 수 없지만 어쨌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과반을 넘는 그런 네. 지지율은 절반 나오고 정도 있고, 나오더군요. 나오고 있고. 네, 여러 조사에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 지지율만으로 봤을 때 결국 후보가 그 정당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 업고 있는 여당 지지 후보자가 저렇게 앞서고 있는 건 너무 당연한 결과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그런데 결과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경제가 파탄지경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손에 잡히지 않는 북풍만으로 또 조작된 여론과 조작된 여론조사만으로 선거를 치르겠다 하는 것은 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매하지 않다. 네. 뿐만 아니라 또 SNS에서도 불만을 네. 쏟아냈습니다. 특히 여론조사에 대해서 연일 강한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아예 작정하고 편들기를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또 민주당 지지율은 10% 내리고 한국당 지지율은 10%쯤 올리면 맞다. 네. 선거가 끝나면 폐쇄시켜야 한다. 네, 여론조사 이런 기관들을요? 글을, 네, 게재를 했습니다. 뭐 이거는 뭐 새로운 얘기 아니고요. 계속해서 그동안도 뭐 응답률이 낮은 여론조사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특히 민주당 편향의 여론조사가 많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해왔죠. 아마도 이제 그 홍준표 대표로서는 특히 자당의 지나치게 불리하게 나오는 여론조사를 다 그대로 인정하겠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죠, 사실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 반응은 당연한데, 지금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이렇게 뭐 특별히 민주당 쪽으로 유리하게 나오고, 네. 또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자유한국당 쪽으로 유리하게 나오고, 엎치락뒤치락하는 그런 조사가 많다면 본인의 어떤 불만도 이해가 갑니다. 네. 그리고 일부 이제 전문가들도 응답률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러나 지금 대단히 봤지만 거의 모든 여론조사 기관이 이렇게 거의 비슷한 추세를 좀 나타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 여론조사 기관은 폐쇄시키고 어떤 여론조사 기관은 뭐 그냥 놔두고 할 수가 없는 지금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들이 겸허하게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격전지 중에 사실은 격전지가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격전지가 되어버린 이른바 보수의 텃밭 지역의 여론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대구시장 자유한국당 권영진 후보 28%, 민주당 임대윤 후보 26.4%, 뭐 이른바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의외예요. 네. 지난 총선에서 이제 김부겸 의원이 당선됐죠, 대구에서. 네, 네. 이걸 보면 이제 변화가 좀 감지된다고 할 수 있고요. 그 전에 대선 때는 홍준표 대표 표가 훨씬 많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 2007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이제 21.7% 득표했고요. 홍준표 후보는 45.3%. 2배 이상이 났군요. 네, 더블 스코어 이상 차이가 났죠. 네. 근데 현재로서는 뭐 어떤 그 보수 지역이라고 하지만 보수적인 여론만 있는 것도 아니고 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도는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이고요. 아마 변화가 좀 감지된다고 볼 수 있는데 네. 한 가지 조금 변수 이런 게 있습니다. 저 여론조사를 자세히 봤더니 방송 3사에 조사한 걸 다 보니까 부동층이 많습니다. 부동층. 네. 다른 지사에 비해서. 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너무 많습니다. 41 내지 43%가 부동층으로 조사가 되고 있거든요. 대구 경북이 양쪽 모두 TK 지역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사에서 예를 들면 부동층 즉 아직 마음을 결정하지 못했다든가 대답을 하지 않겠다든가 이런 네. 사람들이 과연 이 기존의 대로 한나라당 이제 좀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네. 보수층이 될지 아니면 그분들이 좀 마음을 바꿔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설지 네. 이런 부분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박빙으로 나왔지만 하여튼 다른 지역보다 부동층이 훨씬 굉장히 많다. 많습니다. 네, 이 그렇습니다. 부분도 눈여겨봐야겠습니다. 예. 네. 네. 이번 조사는 KBS 등 방송 3사가 칸타 퍼블릭과 코리아 리서치 센터,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서 각 시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남녀 800명에서 1000여 명씩을 대상으로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유무선 전화 면접 조사로 진행이 됐습니다. 표본 오차는 각 시도별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에서 3.5%포인트입니다. 관심 지역 중에요. 네. 구청장 중에 이른바 강남 상구, 그러니까 서울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이 지역도 박빙이라는 분석이 나와요. 그러게 네. 여론조사 상으로는 지금 뭐 박빙이고요. 네. 정말 뭐 양쪽 모두가 어떤 그 오차 범위 내에 있는 네. 뭐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구청장 후보를 보고 계십니다. 네. 당별 표시가 안 돼 있는데, 네. 민주당 정승균 후보,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장영철 후보고요. 네. 바른미래당의 김상채 후보 같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다음 서초구를 볼까요? 서초구 정장 후보로 나온 후보들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네, 송파, 강남 3구라고 하지만 송파구는 조금 과거에 이제 민주당 계열 후보들이 당선된 적이 있습니다. 네, 네. 지금은 지금 이제 현재 기호 2번인, 구청장은 한나라당 네, 자유한국당 저- 소속입니다. 네, 송파구 저 박준희 후보는. 2번이 자유한국당 예. 박준희 후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서초구하고 강남구는 1995년대 처음 지방선거가 실시된 이후로 네. 6번 모두 한 번도 보수당에서 텃밭 뺏긴 적이 없습니다. 네. 이번에 이렇게 정말 일단 여론조사에서라도 네. 엇비슷하게 나오는 건 놀라운 그런 변화라고 볼 수 있겠지요. 네. 특히 지난 총선에서 강남구에서 전현희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죠. 네. 그게 또 아마도 대구처럼 조금의 변화의 조짐이 있는 뭐 그런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최종 네. 결과를 물론 속단할 수는 없지만 네. 어쨌든 굉장히 큰 변화의 조짐이 있다. 그렇게는 볼 수 있겠죠. 네. 네. 이번 그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독주가 점쳐지기 때문인지 그 몇몇 민주당 후보들의 과거 전력, 그러니까 이른바 철새 논란, 철새 정치인 논란이 또 일고 있더라고요. 네, 뭐 특히 여러 군데, 뭐 특히 이제 그 보수당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울산 지역인 네. 거기서도 과거 전력이 예를 들어서 뭐 모두 과거 뭐 이명박 박근혜 정권 관련된 전력이 있는 그런 네. 후보들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이분들이 구호가 네. 적폐청산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뭐 상당히 좀 철새 중에서도 좀 논란이 있는 비판적인 다음 그런 부분이 후보를 좀 아닌가 봐볼까요? 그런 네. 것 같습니다. 예. 역시 네. 이명박 정부 당시의 비서관이 이번에는 민주당으로 갈아탄 후보를 보고 계시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다음 후보입니다. 정천석 후보고요. 네. 예. 더불어민주당이 살려낸다. 그리고 이제 뭐 라고 해서 한나라당에 과거 입당했던 전력이 있는 네. 그런 상황인데 또 뭐 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입당해서 이번에는 또 민주당 후보로 나온 뭐 그런 상황 같습니다. 네. 예. 심지어는 또 네. 박사모 관계자 중에서도 출마한 네.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네. 네. 뭐 충남 지역 같은데 보면은 뭐 가세로 충남 태안군수 후보가 네. 이게 또 박사모 태안군 지부장
뭐 중앙 상임고문 출신이라고 하거든요. 네. 양산시장 후보 같은 경우도 박사모 중앙 상임고문을 지낸 경력이 네. 뒤늦게 알려졌다는 것이고요. 이런 경우를 보면 아무래도 이제 현재 민주당 지지세가 워낙 세기 때문에 네, 강하기 네. 때문에 뭐 그분들로 갈아타는 뭐 그런 일반적인 뭐 철새 뭐 네. 당연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보기에는 과거 이제 이명박 또 뭐 박근혜 정부에서 또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한 네. 뭐 그런 사람들이 좀 이제 민주당 후보로 갈아탄 그런 경우도 있어서 과연 뭔가 이제 어떤 정치적 성향이 뭐냐 네. 하는 비판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이분들 얘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새는 좌우 날개로 난다. 그래서 본인이 좌로 갔다가 우로 갔다가 하는 것도 좀 네. 합리화시키는 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분들에 대해서도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예. 자, 경희대 노동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